한 주간의 테크 소식을 전하는 테크위크 시간입니다. 애플과 삼성에서 이번 하반기에 스마트폰이 출시하게 되죠. 바로 폴더블폰과 아이폰 14 시리즈인데요. 이 스마트폰들의 가격이 인상될 거라는 소식입니다. 가격을 올리는 이유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더불어 현재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의한 수요 감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8월 10일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갤럭시 폴드, 갤럭시 Z 플립, 그리고 갤럭시 워치 5의 공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맘때쯤 가격 인하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려왔었는데 올해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일단 Z 폴드 4의 경우는 가격의 변화 없이 작년과 같은 가격으로 나오게 될 전망이고요. 256GB의 경우 199만원으로 200만원 아래의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512GB는 209만원으로 전작과 같은 가격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Z 플립 4는 전작 대비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약 45,000원 정도 더 높은 가격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가격 인상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 가격은 다소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Z 플립에서 처음으로 512GB 모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모델의 경우 약 139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판매된다고 합니다. 현재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값이 비싸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은 Z 플립이 Z 폴드보다 훨씬 더 판매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Z 플립의 가격을 인상하면서 실적 감소에 대한 충격을 좀 대비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번 9월에 공개되는 아이폰 14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아이폰 13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현재 애플의 가격 정책 흐름이 인상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아이폰 14도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4가지 모델 모두 $100씩 인상될 거라고 하는데요. 아이폰 14 기본 모델은 $899, 아이폰 14 맥스는 $999, 그리고 14 프로는 $1099, 마지막으로 14 프로 맥스는 $1199부터 가격이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달러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가격의 경우는 약 20만원 정도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원래도 비싸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은 스마트폰인데 솔직히 이렇게 인상이 돼서 나오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것 같긴 합니다. 계속해서 아이폰 얘기인데요.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전문 분석가로 유명한 밍치관은 지니어스에서 공급하는 아이폰 14용 카메라 렌즈에 코팅 균열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했는데요. 애플은 아이폰 14 생산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라간이라는 회사에 1000만 개의 렌즈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라간에서 공급 공백을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 렌즈의 문제가 아이폰 14 시리즈 출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렌즈 말고도 패널과 메모리에서도 공급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에 LG 디스플레이에서 생산한 패널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애플은 부족한 물량을 삼성 디스플레이와 BOE의 물량으로 대체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의 경우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 램을 공급하는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에서 인증 일정과 품질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해요. 메모리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에는 모두 6GB의 램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칩셋의 경우는 프로 라인업에는 A16 칩셋, 그리고 일반 라인업에는 A15 칩셋이 들어갈 전망인데요. 램의 경우는 같은 용량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다만 버전에서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아이폰 14 시리즈 일반 모델은 LPDDR4X가 들어가고요. 프로 모델에는 LPDDR5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프로에 들어가는 램이 속도가 더 빠른 버전인 거죠. 아이폰 13에서는 일반 모델은 4GB, 프로 모델은 6GB를 탑재해서 용량에 차이를 두는 전략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용량은 같지만 다른 버전의 램, 그리고 칩셋까지 차이를 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끝나누기 하나는 누구도 따라올 자가 없어 보이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번 아이폰 14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에서 공급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현재 중국에서는 코로나 봉쇄 정책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죠. 외신들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이번 아이폰 14의 생산이 지연될 거라고 전했는데요. 애플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출시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고 제때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2년 전 아이폰 12가 나왔을 때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이폰의 공개를 9월이 아닌 10월에 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월 말부터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아이폰 14의 공개 일정이 미뤄질 경우 한국에서의 출시는 10월 말 또는 11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망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1차 출시국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왔다고도 볼 수 있고요. 아까 얘기한 가격 인상과 이번 출시 전 소식은 아이폰 14를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네요. 이번에 아이폰 14를 빠르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출시 소식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앞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애플워치 8 프로라고 해서 고급 버전 애플워치가 나올 거라고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 마크 거먼이 새로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애플워치 8 프로는 티타늄 케이스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옆면이 평평한 각진 디자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이폰을 보면 옆면이 평평해서 전체적으로 각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이번 애플워치 8 프로는 이런 디자인이 아니라 기존 애플워치처럼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애플워치 프로는 익스트림용 애플워치라고 해서 스포츠 선수나 익스트림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용해도 괜찮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구성을 위해서 티타늄 케이스가 사용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더 긴 배터리 시간과 일반 애플워치보다 더 큰 화면을 탑재해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약 7% 정도 크다고 해요. 저는 이 티타늄 케이스 얘기를 들었을 때 살짝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원래 애플워치 5 때부터 티타늄 케이스가 나왔었잖아요. 제가 사용했던 것도 티타늄 케이스였는데 그때 굉장히 내구도가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사용하는 동안 스크래치 하나 안 났어요. 티타늄이 내구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프로 모델에 들어가는 건 뭐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 디자인이 새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소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졌고요. 이번 프로 모델이 기대에 좀 못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9월에 애플워치 프로와 더불어 애플워치 SE 2세대, 애플워치 A 이렇게 다양한 라인업의 공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는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시기라서 이 부분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며칠 전 애플이 iOS 16 베타 4를 공개했습니다. 벌써 네 번째 베타인데요. 퍼블릭 베타로는 두 번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도 얼마 전 영상에서 iOS 16의 새로운 기능들을 알려드렸는데 새로운 기능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아이폰 14의 출시가 얼마 안 남았죠. 제법 다가온 만큼 여러가지 버그가 개선된 iOS 16의 베타가 나왔는데 이번 베타 4는 자잘한 오류들이 수정이 되고 음악 플레이어에 몇 가지 업데이트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금융 앱들까지 는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기존보다는 확실히 안정성이 높아진 것 같고요. 아이폰으로 금융 업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라면 여전히 업데이트는 좀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는 미리 경험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한 번쯤은 업데이트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주간의 테크 소식을 정리해봤고요. 이제 갤럭시 Z 폴드와 Z 플립의 공개가 얼마 안 남았죠. 새로운 소식들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그것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